반갑습니다. 우리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지구과학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평이 첫 전범위 시험이었죠. 그래서 아마 조금 긴장을 하고 봤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긴장한 거과는 다르게 조금 난이도가 막 어마무시하게 높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마 좀 편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만약에 개념을 다 하고 기출까지 잘 한 바퀴 돌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아주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얘기는 해보겠지만 꼭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맞춰주시는 게 사실은 1등급을 받기에는 가장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죠? 받아야 되는 거지. 다 맞아야 돼요 사실. 1컷을 제가 47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촬영하고 시점에 이미 그 예상 등급급들은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7 아니면 48을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난이도 그대로 만약에 나오면 제 생각에는 47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인상 깊은 문항이 딱히 없는 건 20번을 제외하고는 사실 막 이렇다 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번도 사실은 그냥 처음 봐서 엥? 뭐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찾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물론 정량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이것저것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제가 그렇게는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능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차하면 50, 근데 50은 사실 쉽지는 않아서. 그죠? 근데 난이도는 작수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평보다는 당연히 쉬웠고요. 그리고 작수만큼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 어려운 천체 문제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개념 잘 복습했나요?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금속광물 자원과 비금속광물 자원에 대하여 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고 찾는 문제죠. 그냥 금속광물 자원, 비금속광물 자원, 비금속이 99%, 금속이 1%. A. 생산량은 비금속광물 자원이 금속광물 자원보다 많아. 그죠? 지금 비금속광물 자원 훨씬 많은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구리는 비금속광물 자원이야. 안 되죠? 금속광물 자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금속광물 자원은 주로 재련 과정을 거쳐서 이용해 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재련 과정 거치는 게 금속광물이고 비금속광물 같은 경우에는 재련 거치지 않고 저희가 선광,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선별해가지고 걸러내고 바로 쓰죠. 이렇게 될 거다. 확인하시면 되고 자원은 잘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예시들도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은 거의 없는 걸로 봐선 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광물 자원이랑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광상이랑 이제 섞여서 나왔을 때 잘 외우고 있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요거 이제 마지막까지 꼭 복습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안 지역에서 관측한 해류풍의 풍속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는 해풍, 마이너스 육풍이다. 해안 지역에서 관측했던 해류풍이죠. 그리고 플러스가 해풍이래요. 그럼 여기가 해풍이 불고 있는 장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육풍이 불고 있는 장소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 생각도 해볼까요?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해풍과 육풍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라고 제시했어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웬만하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육지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이제 바다였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햇빛이 비추는 상황에서는 등압선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장소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될 터이니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될 테니까 해풍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없고 찾아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2번이니까 뭐 어렵게 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육풍이 분다? 아니죠. 해풍이 불 거고요. 최고 풍속은 지금 딱 4를 맞닿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4m/s입니다는 바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혹시라도 4m/s가 아니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혹시라도 주장을 할까봐 조금 미묘하게 다를 수 있잖아. 이렇게 주장할까봐 기억을 지우면 니은이 자연스럽게 답이 맞도록 일단 구정을 해놨죠. 그래서 구조 짜놨으니까 거기 보시고. 이 기상현상은, 자, 이거 뭐죠? 우리 순서부터 해볼까요? 미규모, 중간규모, 종간규모, 지구규모죠. 그러면은 지금 해류풍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규모 정도 되는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거고, 시간 규모가 이제 계절풍보다 크냐고 물어봤을 때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구 규모에 해당하는 녀석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규모 자체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규모가 됐든 공간 규모가 됐든. 그렇죠? 그리고 계절풍보다 큰 시간 규모를 찾으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편서풍 파동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요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관측소 A와 B에서 같은 기간 동안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조석 문제네요. 그죠? 유난히 이게 유체 문제를 이쪽으로 앞으로 빼는 바람에 난이도가 좀 쉬워지긴 했어요. 그죠? 한번 봅시다. A가 굉장히 이제 조차가 큰 상태를 가정을 하고 있고, B는 상대적으로 조차가 굉장히 작은 상태를 가정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번 조차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차라고 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밑에까지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차가 큰 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A가 더 클 겁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7일의 달의 위상은 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니은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분명히 문제를 틀리게 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조, 요즘 대조라고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리 라고 생각해봐요. 사리 상황이면 사리는 언제 나타나요? 삭 혹은 망일 때 나타나는 거잖아. 삭 혹은 망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이 상현 혹은 하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보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소조고 여기가 대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이고 여기가 살이잖아요. 그죠? 조차가 작음, 조차가 큼 이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여기가 삭 혹은 망이 될 거고, 여기가 상현 혹은 하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17일의 달의 위상은 망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삭 혹은 망인 상황이 대조인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틀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삭이에요 망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답이 안 돼요. 왜냐면 삭일 수도 있고 망일 수도 있거든. 만약에 여기가 상현이야, 그럼 그 다음 상황이니까 이제 망이 된다거나, 하현이야 그럼 삭이 된다거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음력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음력 날짜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럼 상망 알 수 있다? 모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는 게 맞을 거다? 당연히 틀리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망은 절대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A에서 조금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니까 D급번까지는, 잠깐만. 그죠? A에서는 23일, 죄송해요. 23일 날은 이제 사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4번입니다. 표는 우주의 구조 중에서 국부은하군과 처녀자리 초운하단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처녀자리 초운하단 안에 이제 국부은하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저희 우리 은하가 존재하는 형태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시력 테스트거든요. 국부은하군 있죠? 국부은하군 있죠? 그래서 이게 국부은하군이고, 이게 처녀자리 초운하단이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은하가 있어요. 은하는 은하들이 모이면 은하, 군, 은하, 단 중 하나. 그리고 군이랑 단은 사실은 이제 위계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사이즈가 조금 다른 거다, 개수가 좀 다른 거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초운하단, 그리고 초운하보다 더 큰 범위가 이제 우주 거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은하 비롯한 수십 개의 은하고 100여 개의 은하군하고 은하단이 뭉쳐졌으니까 초운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일부이다. 예, 여기 보시면 국부은하군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보고 찾는 문제예요. A의 은하들은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점 찍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균일할 수가 없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멋대로 있잖아요. 그죠? 균일하게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모든 장소에 골고루 분포인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확인하시고, D급번
B는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이다. 가장 큰 구조 누구라고? 우주 거대 구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 속하고 있는 게 뭐 그레이트 웍이라든지 뭐 필라멘트, 보이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가 되긴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D급번도 틀렸다. 아주 간단한 뭐 개념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인데요. 안 그래도 5번을 풀면서도 이제 제가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완한 2007년과 2025년 우리나라 주변의 편각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찾으라는 거네요. 그죠? 근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편각은 계속 증가했대요. 그럼 계속 증가했대. 그래서 당연히 편각은 계속 늘어난 형태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순서로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니까 A 장소를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거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로 얘기하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A가 8도의 W 상태인 거고 여기가 지금 8도의 W에다가 10도의 W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대충 9라고 할까요? 이게 편각이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편각이 어느 쪽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근데 8도에 80도 말고 8도에 W는 마이너스 8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9도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각이 증가하는 방향이 당연히 8도에서 9도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니지. 죄송해요. 잠깐만 커지는 나 지금 답을 얘기해버렸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생각했다. 이거 9도에서 8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요게 이제 더 마이너스 값이 크고 요게 마이너스 값으로 작으니까 요게 증가하는 방향 아니냐. 당연히 가에서 나로 갔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맞았어요? 틀렸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푼 친구들 100% 있죠? 틀렸어요? 그냥 틀렸어요. 선생님 왜요? 자,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혹시 여기 지원 디토를 2개 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잠깐 요 얘기를 해볼까요? 복각 플러스 30도 하고 마이너스 40도 비교하면 누가 커요? 복각은 이렇게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원래는 당연하게도 복각의 절대값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혹은 복각의 크기라고 쓰는 게 맞아. 왜냐면 이건 벡터 값이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풀말을 그럼 복각이라고 썼을 때는 30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3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딱 대학을 갔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중학교로 들어간 동생이었다 치자. 나이 터울이 한 7살쯤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날 뭘 배웠냐면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배우고 온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이제 동생 꼬맹이가 형 3m/s가 있고 2m/s가 있잖아. 그치? 형 그럼 이게 큰 거잖아 라고 했어요. 너 뭐라고 할래? 얘한테? 애가 이따 쳐요. 뺨을 때리고 이 새끼야. 야, 말이 된 소리를 해. 3m/s가 크지. 왜? 마이너스잖아. 야,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방향성이잖아. 그러니까 방향성 빼고 생각했어야지. 이게 큰 거야, 알겠지? 하고 토닥토닥 했다 쳐요. 그래서 땀싸움 해줘요, 이렇게. 오케이? 내가 얘기 왜 했는지 알겠어,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 기분이에요. 뭐 뺨을 때리고 싶다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럴 순 없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저희가 각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그냥 동편각을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서편각을 마이너스로 가정했던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동쪽을 플러스 서쪽을 마이너스라고 가정하겠다는 거지 그걸 실제로 풀말을 계산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도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결정지어서 가나요? 마이너스 30도라는 게 존재하나요? 그럼 선생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플러스 쪽으로 330도와 마이너스 30도가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반시계로 340도 도는 것과 시계 방향 3도가 돈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같은 얘기잖아요.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도라고 하는 개념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각도에 존재하고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결국 다 뭐랑 관련인가? 방향성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편각으로 몇 도 돌아갔냐, 동편각으로 몇 도 돌아갔냐이기 때문에 각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방향성일 뿐이에요. 그럼 순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방향이 돼야지. 그래서 나에서 가가 시간 순서가 되니까 나가 2007년이고 가가 2025년이 될 겁니다 라고 결정이 나야 돼요. 알겠죠? 꼭 유의했으면 좋겠는 것들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냐 나가냐 서쪽이냐 동쪽이냐의 방향성의 여부일 뿐인 것이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실제 각도를 비교할 때는 절대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당연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절대값으로 물어볼 확률이 높아서 그냥 복각의 절대값이라 물어보겠지만 그냥 복각이라고 물어보더라도 사실은 원래는 뭘 내포하는 거냐면 그냥 각도가 누가 커?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가 돼요. 사실은.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시간을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그럼 가는 이제 가볼까요? 기억번? 가는 2025년 자료인가요? 아, 예, 그럼요. 니은번. 나의 지점 B에서 지구 자기장의 수평 성분 방향보다 동쪽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진북을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편각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편각이 지금 B 같은 경우에 몇일까요?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W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2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가 될 거니까 2도의 2거든요. 그럼 여기 1도라고 가정할 수 있겠다. 그럼 예를 들어 B가요. 지금 나 상황에서는 1도의 2쯤 될 거거든요. 1도의 2라고 하는 것은 자, 편각은 어떻게 얘기해요? 편각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써요.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이 어디를 가리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진북을 먼저 그려. 진북이 여기야. 그럼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이 어디를 가리킨다고? 1도만큼 동쪽으로 뻗어나간 상태를 얘기한다. 여기가 1도가 되는 상태를 저희가 편각, 여기 동편각 1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죠?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라고 하면 B는 0이 됐죠. 그럼 0이 됐다는 것은 편각이 0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방향이 이제 가일 때. 그죠? 0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진북의 방향과 자북의 방향이 같은 상태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구 자기장의 수평 성분 방향보다 동쪽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때 우리가 맨날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관측하고 있는 장소라 치면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라고 치고 수평 방향 성분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연직 방향 성분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요 방향이 되는데 자, 요 방향성이 이제 지구 자기장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북 방향에 대해서 자북이 가리키고 있는 곳 여기가 수평 방향 성분이죠. 요 각도차를 뭐라 불러요? 요걸 편각이라 부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게 어쨌든 간에 뭐가 될 거냐면은 수평 방향의 성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수평 방향 성분이 조금 더 누가 어디 쪽에? 여기가 또 동쪽에 있겠다. 그죠? 그래서 B에서는 좀 더 지금 보시면은 진북은 수평 방향 성분보다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서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북이라고 한 녀석이 얘가 예비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따지면 되고. 디귿번. 이 기간 동안 A에서 나침반의 자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자침이 돌고 있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 찾는 거냐면 편각 분포 가지고만 찾으면 되는 건데 여기가 8도고 저희가 9도였죠. 그죠? 그러면은 진북을 기준으로 8도였던 게 9도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더 돌아갔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편각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풀마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각도 자체의 절대값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5번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각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기만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라. 알겠죠? 6번입니다. 한반도의 지체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경기 6개, 태백산 분지, 토포항 분지 중 하나이다. 그러면 뭐 바로 갈까요? 이게 이제 경기 6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태백산 분지가 될 거고 그 다음 포항 분지가 여기죠. 선생님 이거 외우라는 겁니까? 예, 당연하죠.
이제 외워야지. 그죠? 육괴 뭐 있어요? 낭림육괴, 경기육괴, 영남육괴 이렇게 있을 거고 다 선캄브리아 때 만들어진 녀석이다. 선 캄브리아 때 만들어진 대부분이 뭐다? 변성암 해당한 내용일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태백산 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태백산 분지가 어떻게 생겼어? 혹시 그 기억나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기역자죠. 기역자라 고생돼요. 예? 아 왜? 됐잖아. 해결했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고생대 때 만들어진 태백산 분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항 분지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포항 여기인데 여기만 혼자 신생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토끼 모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제 막 화내지 마. 호랑이 모양, 뭐 토끼 모양, 뭐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편하니까 토끼 모양 할게요. 토끼형 이제 여기가 이제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꼬리 쪽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기억번 A에는 주로 퇴적암이 분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변성암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B에서 삼엽중화석이 발견된다 이렇게 된 여기가 태백산 분지가 되는 건데 태백산 분지 여기 이제 뭐 있어요? 뭐 평안노충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선노충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삼엽중화석 당연히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 고생대인가 그리고 삼엽중이 발견됐다는 것은 해성층인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기는 좀 크게 잡은 거라서 둘 다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C의 지층은 불국사 변동의 영향으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놈의 그 송림 변동, 불국사 변동, 그 다음에 대보조산 운동 이렇게 계속 순서 갖고 장난질을 치는 건데 C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상황이 될 거니까 당연히 불국사 변동은 중생대 말이죠. 그럼 중생대 말 때 벌어진 변동 때문에 얘가 생긴다? 그럴 리가 없지. 변동 생기고 나서 새로 쌓이는 거잖아. 그 영향을 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워낙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편하게 푸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그림은 북반구 편서풍 파동에 따른 상층 바람과 지상 기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점 A와 B는 각각 500헥토파스칼과 700헥토파스칼 대간변 상에 지점 C는 지상에 위치한다. 지상에 위치하니까 대충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있는데 얘 보시면 알겠지만 등압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나란하게 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 아마도 예상컨대 뭐라고 될 확률이 높은 거냐면 저 친구들은 아마 자유대기일 확률이 높죠. 그죠? 왜냐면 1km 이상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1km쯤 되는 데가 대충 한 1000헥토파스칼에서 한 100헥토파스칼 빠져지면 한 대충 1km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쪽이니까 아무래도 자유대기 상황이구나. 소위 그 지금풍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마찰력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은 알아야 되는 게 저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기후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원래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요것만 따는 건데 왜냐면 이제 이 장소는 요게 의미가 없거든. 요 짝대기가 뭐예요? 요게 풍속이죠. 그래서 풍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 풍속을 가지고 뭘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여기 똑같은 길이가 3개, 여기 똑같게 4개. 여긴 큰 거 2개 짧은 거 하나, 여기도 큰 거 2개 짧은 거 하나. 그럼 확인될 수 있는 건 여기랑 여기는 속도가 거의 비슷한 형태일 건데 그죠? 같다고 봐도 무방할 건데 얘는 얘보다 속도가 빠르죠. 빠르고 얘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일기기후 알아야 되나요? 그러는데 네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시하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일기기후에 해당한 내용일 거고 그걸 가지고 찾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또 편서풍 파동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편서풍 파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만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이제 그럼 이제 기압골 사이, 기압골과 기압마루 사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하겠구나인데 사실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여기 속도가 빨라요. 여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죠? 여기 속도는 느려요. 이렇게 되면 이 장소에서 여기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니까 만나죠. 그죠? 이 장소에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공기가 수렴하게 된다. 수렴을 하게 되니까 수렴하면은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하강기류에 의해서 지표면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에는 공기의 발산이 벌어지나요? 그러면은 수렴이죠. 틀렸고
B에서는 하강기류 나타나나요? 그런데 여기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얘들한테 영향을 못 주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쭉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디귿번 C에서 고기압 나타나나요? 예, 그쵸.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 장소에서 고기압이 생기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뭐 생긴 것과 다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저 일기기호라고 하는 것을 조금 봐뒀으면 좋겠다. 짝대기가 긴지 짧은지 혹은 짝대기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 가지고 풍속을 따지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8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성단 가와 나의 색 등급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서로 다른 두 성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는 상계성단이고 하나 이제 구상성단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물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향점이 조금 더 밑에 있는 상계성단이랑 좀 더 위에 있는 상계성단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첫 번째로 상계성단하고 구상성단을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상계성단은 지금 대부분의 애들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나와서 주기열 단계 들어온 형태죠. 근데 원래는 주기열 단계가 뭐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얘는 벗어났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는 주기열성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여기는 누가 주기열성이냐면 이렇게 생긴 이게 주기열성일 건데 이 주기열성 라인에 해당하는 애들이 얘들밖에 없고 나머지 어때요? 다 진화해서 넘어가 버렸지. 여기가 거성열, 적색 거성열, 수평열하고 점근 거성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저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있으면 여기에 있던 애들은 전부 다 진화를 해서 넘어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여긴 주기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이 다 진화한 거지. 그러면 얘들 둘 중에 주기열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더 많아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 B필터를 이용하여 관측한 별 기억의 등급은 10.5이다. 자, 요거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왜요? 색지수는 B 빼기 V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B필터로 관측한 별이고 얘가 V필터로 관측한 별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겉보기 등급을 차로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니까 얘죠. 그러면은 0.2, 0.3, 0.4, 0.5, 0.6 그럼 0.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요걸로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B필터는 몇 점 될까요? 그러면 0.5 이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0.5등급 맞죠? 그 다음 또 동그라미가 거꾸로 돼 있군요. 어쨌든 그리고 성단까지의 거리는인데 성단까지의 거리는 가랑 나랑 비교하면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둘 중에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요 녀석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에 존재하냐면 은하 기준으로 이제 중심부나 헤일로 쪽에 위치하고 요건 나선팔 쪽에 위치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성단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보세요는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그럼 너무 눈대중이잖아. 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눈대중 아닙니까? 그쵸, 당연히 눈대중이죠. 그냥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거야. 근데 그럼 돼 안 돼? 아, 안 되죠 당연히. 누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죠? 자, 거리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 체크할 수 있어요? -5 더하기 자, 실제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제가 겉보기 등급은 알겠다 이거예요. 겉보기 등급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색지수 갖고 있을 때 한 10점 되니까. 근데 여기는요 이러는데 자, 어차피 우리 요거 주기열성이죠. 요거 주기열성이죠. 그럼 주기열성들끼리는 일단 뭐는 같아야 돼? 색지수에 따른 절대연령은 같을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사실 비슷한 거죠. 그죠? 색지수가 같으면 표면도가 똑같을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광도가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은 0.5를 그려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B등급이 요거보다 0.5등급 더 큼?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0.5등급보다 더 작은 요 둘 다 큼이구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몇 점 되냐? 20점 되거든요. 여기가 10점 되거든요. 거리 누가 더 멀어야 돼요? 당연히 얘가 더 멀어야죠. 왜? 동일 분광경에 있는 주기열성을 관찰했을 때 경우 당연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지. 밝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가깝다. 이제 좀 더 어둡다는 것은 훨씬 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거리 누가 더 멀어요? 가가 더 가깝고 나가 더 멀지. 그치? 그래서 찾아볼 줄 알아야 된다. 저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체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다음. 지구에서 관측되는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뭐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얘기하는 걸 거냐면 뭐예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순행하고 역행 확인해보세요 이거지. 자, 태양계 모형 각도기 별자리판은 막대기 준비했고 지구에서 A를 바라보는 방향 막대기를 놓고 막대기 끝이 가리키는 위치를 별자리판으로 점을 표시하고 번호를 적는다. 시계 반대 방향 지구는 자 A가 10도 돌았어. 그럼 아니야 미안해요. 지구가 10도 돌았어. 그럼 A는요? 우리 태양계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중심부터 멀수록 속도 느려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10도보다 어때야 돼요? 느려야지. 됐죠? 그랬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일단 기억은 10도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순행인가요? 그런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자, 배경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에서 그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 배경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탐구 결과에서 6부터 10은 순행이다? 아니죠. 역행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은 역행을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해요? 주전원으로 주전원. 자,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요게 뭔데요? 천동설이죠, 천동설. 그지? 우리 이제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천체들이다. 이렇게 했던 거라서 역행 설명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서에서 동으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맞죠? 이거 천동설이라서 주전원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무슨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우주관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 됐죠? 자, 우리 10번부터 해볼게요. 직규니콜이죠? 그러면 직규니콜에서 보일 수 있는 거 바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간소니까 간섭색, 그 다음에 소광현상이고 소광도 360도 돌 때 4번 벌어진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편암하고 사암인데 아무래도 어둡고 이거 흑백 반전이니까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나타나는 걸로 보아 아마 이게 편암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사암이겠죠. 가에서 염린가요? 예. 기억은 광합적 이방체다. 광합적 등광체면 뭐가 관찰된다? 자, 등광체에서는 직규니콜에서는 소광 현상이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소광이 나타나니까 안 됩니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고압의 환경에 생성되는 거 당연히 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죠? 다음, 해파가 연안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해파도 사실 우리 6평에서 어렵게 내다가 갑자기 이번에 또 쉽게 냈어요. 그죠? ABC의 수신과 이 해파가 각 지점을 지날 때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파는 ABC를 지날 때 천해파. 천해파라고 보자마자 뭐 나오는 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다고 마음먹은 V 이꼴 루트에 G에 H, H가 이제 수심, 뭐 D라고도 쓰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주기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럼 V는 F람다 혹은 주기분의 람다라고 쓸 수 있거든. 그렇게 돼서 이제 주기분의 람다 값을 얘기한다. 그런데 주기가 일정하다죠. 일정하니까 요거는 빼놓고 생각하면 된다. 속도와 수심의 제곱근과 파장이 비례한 형태를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 5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가 5분의 1 그러면은 수심은
25분의 1만큼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40이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바로 가볼까요? A를 지날 때 표층에 물입자는 원운동을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천회파이기 때문에 원운동이 아니고 타원운동을 하게 될 거다. 대신 타원운동을 하되 뭐는 일정하게, 장축은 일정하게, 단축은 점점점 감소한 형태로 가게 되더라. 그죠? 그 다음 B를 지날 때 해파의 속력은 A를 지날 때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심이 1000이니까 250이니까 여기가 지금 수심 차이가 4분의 1이죠. 그럼 수심 차가 4분의 1이 났다는 것은 속도차 몇 배?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절반 되는 거 맞을 거고, 그 다음에 50인가요? 아니요, 4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모습일 거고, 실제로 얘들을, 그러니까 요거도 원래는 실제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했다고 치면 v 이꼴 루트에 10에다가 수심이 지금 몇일 거냐면 250이잖아? 그럼 250을 집어넣어 생각해보시면 뭐 50m/s가 나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상황을 구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뭘 확인하는 게 제일 나아요. 얘들의 변화를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판단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뭐 계산이야 숫자 제시 받았으니까 크게 어렵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비율만 갖고 계산합시다. 알겠죠? 12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은하 가와 나의 실제 관측대 회전속도 곡선과 원반물질과 암흑물질로 추정한 회전속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원반물질과 암흑물질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속도가 있고 지금 원반물질 혹은 암흑물질로 추정한 회전속도 곡선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원반물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 보통물질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측이 가능한 녀석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관측이 불가능한 녀석이 될 건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실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 회전속도 곡선이라고 나와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여기도 실제잖아.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실제인데 알다시피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예측한 값이 뭐가 될 거냐면 물질만 가지고 예측한, 보통 물질만 갖고 예측한 게 당연히 요거죠. 물질로만 예측, 그러니까 원반이죠, 원반. 요게 이제 원반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원반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물질 분포, 보통 물질과 보통 물질의 분포 사이에 암흑물질이 존재하게 되면은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의 가장 어중간한 상황을 가져가게 되지 않냐. 그래서 요게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암흑물질이 되어서 암흑물질의 분포가 여기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이 차이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암흑물질의 양은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늘어난 형태를 가져가기는 해요. 왜냐면 그쪽으로 갈수록 물질 분포가 조금 더 줄어든 형태를 보이긴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보통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찾는 거는 그걸로 이렇게 찾아주고 넘기시면 되는 문제가 되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암흑물질 맞죠? 그 다음 강체 회전을 하는 구간이라 되어 있는데 강체 회전이 뭐였어요? 강체 회전은 자 밀도가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돌 때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르게 돕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V가 요렇게 거리의 비례한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를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강체 회전을 하는 구간이 어디였냐면 요만큼이 강체 회전하는 구간일 거고 요만큼이 강체 회전하는 구간이죠. 벗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짐, 벗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요 얘기만 잠깐만 해보면 요게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일 줄 알았는데 암흑물질에 의해서 섞인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요거 내려보시고 요거 내려보시면 아무래도 가가 더 크겠죠. 그죠? 그렇게 따지는 거다. 이거고 마지막인데 지금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저희가 뭘 판단할 수 있었어요? 케플러 회전 그러니까 케플러 법칙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케플러 법칙이라고 안 하고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로 물질 분포에 대해서 질량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은하의 회전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 그 회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요게 구심력이 중력으로 작용하는 형태를 얘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하가 있어요. 은하가 있을 건데 그 은하가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 중심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다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요 회전 반경 내에 있는 질량체가 돌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 친구고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 친구의 구심력은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 형태를 가져간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심력의 공식인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때 속도는 결국에는 회전 속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체, 요 지점에서의 물체 질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R 제곱에서 이제 만유인력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요 질량들은 다 날아가게 될 거고, 내가 궁금한 거는 질량이죠.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될 거냐면 특정 거리까지, 요 R까지, 중심부터 R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전체 질량 범위는 결국에 뭐가 될 거냐면 싹 다 넘겨서 생각해 보시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 합시다. 이거 넘겨서 생각해 보시면은 R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이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빼고 생각할게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중심부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 그 안쪽에 있는 질량체, 그리고 회전 속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가 몇일까요? 그럼 280m/s가 될 거고, 그죠? 280, 여기 280이 알지? 한 칸당 20이니까. 여기가 지금 220, 240이거든요. 240m/s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속도가 얘가 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근데 지금 다행인 건 거리를 둘 다 20으로 똑같이 잡아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들끼리의 비율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게 될 거니까 가가 나의 몇 배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가가 280 그리고 240 이러면은 6분의 7이잖아. 그지? 그럼 6분의 7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5에 해당하는 2분의 3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6분의 7이면은 36분의 49잖아. 36에다가 18 더하면은 54죠. 그죠? 근데 이게 54보단 작아야 되는 거니까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 식을 뭐 매번 유도할 수 없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사실 요 내용,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질량을 구하게 하는 거야 뭐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올해 구평이 전범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연습해 둡시다. 자, 남극 지역의 중력 이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머릿속에 중력 이상 딱 나오자마자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상태를 얘기한다. S는 남극점이고 그 다음에 A와 B는 동일 위도에 위치한다. 자, 머릿속에서 동일 위도라고 얘기하자마자 뭐야 그러면은 이거 물어볼 수도 있겠는 거? 뭐 물어봐요? 표준 중력이 동일하다. 왜냐면 표준 중력은 위도의 비례한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 중력 확인해 보세요 하면 표준 중력 뭐에 비례한다? 위도 값에 비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정비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S 값이 당연히 커야 됩니다. 확인하고 실측 중력은요. 실측 중력 뭐라고? 요거잖아. 그러면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A랑 B랑 결국에는 뭐야? 위도가 같기 때문에 표준 중력은 동일해요. 그럼 실측 중력 비교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중력 이상만 갖고 확인해라는 거지. 그런데 A가 크고 B가 작잖아.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죠. 아마도 지하 깊은 곳에 조금 더 밀도가 큰 물질이 존재하지 않겠냐 이건데 혹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남극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시꺼멓잖아요. 흑백 반전이니까 요 안쪽이 시꺼먼 게 뭐니 여기가 빙하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중력 분포 봤을 때 아무래도 빙하 쪽이 조금 더 밀도가 작으니까 중력 이상 기준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구나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디귿번 표준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남극점이잖아. 그럼 남극점이라 가정하게 되었을 경우 남극점, 북극점 마찬가지로 극에서는 어때요? 원심력 있어 없어? 없죠. 안쪽으로 작용 힘만 존재하니까 중력하고 만유인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방향에서 나타나는 거 맞다. 그럼 중심 방향 나타나는 하나 더 있죠. 어디? 적도. 그죠? 이렇게 해서 디귿도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북반구 지점 P에서 지상풍이 불 때 일단 북반구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그때 등갑선 분포와 공기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방향이에요. 자,
우리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라고 그러면 물체가 이동함에 따라서 지구 자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건데, 전향력은 북반구 기준으로, 우리 북반구만 얘기할게요. 북반구 기준으로는 물체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더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P라고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요게 전향력이라며, 그러면 전향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데? 지상풍. 이 불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전향력이 될 거다. 그런데 지상풍이 될 거니까, 지상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마찰력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마찰력이 존재를 하려고 보니 어때야 돼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게 되더라?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게 마찰력이 될 거고, 그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산으로 나타나게 되는 값과 누가 같아야 돼요? 요게 이제 마찰력, 이게 마찰력이 될 거고, 이 둘의 합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게 뭐랑 똑같아야 돼? 반대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뭐랑? 기압, 수평기압 경도력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압은 니은이 기압보다 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힘을 작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렇게 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나타납니다. 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번이랑 기역의 니은이 더 클 거다 확인되고, 일단 마찰력은 북동쪽으로 작용한다? 아니죠. 요 움직이는 방향성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남서쪽이겠고, 마지막 P에서 지표면과의 마찰이 커지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표면과의 마찰이 커지면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자, 지상풍하고 등압선이 이루는 각도 세타라고 가정하면 이 세타 값을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경각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마찰이 커지면 경각에 해당한 세타 값이 커지게 될 건데, 문제는 이 경각이라는 값이랑 A 사이의 관계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여기가 A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죠. 그러니까 A와 세타 사이의 관계는, 세타는 90-A가 될 거니까 경각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될 거다? A 값은 작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처음에 제가 봤을 땐 이렇게도 찾았는데, 뭐 이렇게 평행선 하나만 더 그려서 보조선 그리시고, 이제 요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요. 동의각인가? 뭐 그렇게 쓰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90-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엇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 뭘로 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관계성만 제대로 찾으시면 바로 답은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15번입니다. 그림은 광물의 성질 ABC에 따라 광물을 분류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ABC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님, 이것은 감람석, 석영, 흑운모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녀석들을 가지고 성질들을 찾아볼 건데,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뜻이에요. A가 주요 성분으로 철이나 마그네슘을 포함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요 성분이 철이랑 마그네슘 많으면 뭐 얘기하는 거야? 야, 유색 광물이냐? 라고 물어본 거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중에 유색 광물 누구? 감람석, 그리고 흑운모죠. 됐죠? 그 다음 깨짐이 나타난다. 쪼개짐이 나타나고 있는 애가 흑운모기 때문에 걔들을 제외하고 감람석은 독립상이라서 깨짐, 석영은 망상이라서 깨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람석하고 석영이죠. 됐죠? 그럼 A하고 B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녀석이 누가 될까요? 라고 하면은 감람석이 될 거고, 그리고 A에 해당한 녀석이 흑운모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석영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기억번, 석영 아니죠. 감람석이죠. SI 원자수분의 O 원자수는 니은이 D급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니은은 흑운모잖아. 그러면은 SI가 2개에 O가 5개 있는 2분의 5의 형태죠. 그지? 그 다음에 D급은요, 석영이죠. 그럼 SiO 2가 되니까 요게 1분의 2가 되고 요게 2분의 5가 되니까 여기가 더 커야 된다. 그죠? 틀렸네요. 겸사겸사 하나만 더 할까요? 아, 잠깐만. 니은이 D급보다 크다. 그죠? 그러면 1분의 2, 2분의 5. 그죠? 아유, 씨. 멍청아. 죄송해요. 2.5죠? 이쪽이 커야죠. 죄송.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SiO 4가 되니까 1분의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오탄은 SiO4 3면체끼리 산소 원자를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감람석 같은 경우에야 SI가 있으면 O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철이나 마그네슘이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독립상 혼자 있는 상태지만 흑운모, 석영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석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태라고 저희가 가정해요? 여기도 공유, 여기도 공유, 여기도 공유, 여기도 공유하니까 절반씩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iO2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마찬가지 흑운모도 2.5개. 그러니까 이제 반 공유하는 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다? 얘들은 공유하지만 얘는 공유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A에 해당할 수 있나요? 예,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쉬워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딱 왔는데 지질도도 우와 지질도다 와 어려워 보이는 걸 했는데 응 아니야. 그죠? 뭐냐면 지질도 딱 나오자마자 사함층의 주향을 물어봐요. 사함층 어디냐면 요거거든요. 그럼 사함층 주향 찾아보세요. 그럼 주향 뭐였어요? 동일 고도에 존재하고 있는 녀석들과 하고 그죠? 그리고 두 지점하고 등고선하고 이제 지층 경계선하고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럼 3은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지층 경계선하고 여기 사이 지층 경계선 둘 다 상관없어요. 뭘로 보든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볼까요? 300m 이렇게 돼 있는 등고선이 있고 잘 안 보일 수 있겠구나. 300 등고선 잡고 여기랑 여기 사이를 이어요. 그러면 요렇게 잡히죠. 그지? 그럼 요게 뭐가 된다? 주향이 될 건데 주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요? NS다? NS는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럴 리가 없다. 그죠? 그럼 NW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배사 구조인가요? 그러는데 자 그럼 이것도 볼게요. 배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층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습곡이 요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형태를 저희가 얘기할 거고 지층 경계선이 그러면은 여기 경사를 구해보시면 요 지층 경계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가 몇 미터 라인? 요 노란 색깔로 그린 데가 300m 라인.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200m 라인이에요. 그죠? 요렇게 200m 라인 그릴 수 있죠. 그럼 이게 300m 라인, 200m 라인. 그럼 300m 라인에서 200m 라인으로 화살표 그려주시면 요게 경사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경사 방향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똑같은 사함층을 여기서 또 찾아볼게요. 여기 사함층 요거죠. 그럼 요게 사함층이 두 개가 있고 여기도 지금 이함층이 두 개가 있는 상태일 건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500m 라인이 있어요. 500m, 500m 잡아요. 그럼 요렇게 잡으면 여기가 500m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00m, 400m잖아. 400m 쭉 이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혹은 여기 잡고 여기 잡아도 상관없어.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경사 방향이 여긴 이쪽, 여긴 이쪽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 여긴 이쪽으로 내려가는 상태.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배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사가 이 방향, 이 방향이잖아. 그죠? 그래서 배사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죠. 됐죠? 그래서 그려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석회암층은 수평층인가요? 근데 수평층은 뭐랑 나란해야 돼요? 지층 경계선과 뭐가 나란해야 된다? 등고선이 나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란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안 나란하잖아. 그죠? 왜냐면 나란하려면은 이게 지금 만들어지면 안 돼요. 주향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주향선이 안 만들어지고 그냥 똑같은 높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평층 아닙니다 하고 넘기시는 문제가 됩니다. 됐죠? 17번. 그림은 케플러 법칙을 만족하는 행성계 A와 B에서 공전궤도 반지름과 공중 주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태양계와 외계행성계 중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 행성계에 존재하는 가상의 천체이다. 자 그러면은 주기와 이제 공전궤도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R분의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R제곱의 모든 증명은 여기서 출발해요. 보통 그죠?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속도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요 거리에 떨어진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기 분의 2파이의 A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V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요거 지우고 사실 R 대신에 A라고 써야 되는 게 맞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도 지우고 그러면 V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죠. P의 제곱 이꼴 4파이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 이꼴 그 다음에
A분의 이렇게 쓰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뭐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요게 지금 특정 태양계를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정 태양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요거 넘기시고 요거 넘기시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P의 제곱에다가 A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 넘기고 얘 넘기는 거예요. 다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P의 제곱에다가 A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요게 좀 더 저희가 친숙하게 본 표현이니까 GM 분의 4파이의 제곱에다가 나 거꾸로 썼다. 그죠? 아이씨 멍청아. 이렇게 갑자기 멍청해졌죠? 세제곱은 어쨌든 간에 뭐냐면 요 질량이랑 관련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질량이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거든. 그죠? 일정한데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뭐라고 보통 비교를 해요? 우리가? 일정하다는 것을 태양계의 질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의 질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별의 질량이 몇 분의 1입니까를 가지고 따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1년 1AU일 때를 저희가 태양이라 잡을 거고 그때 몇 배쯤 됩니까? 이걸 찾고 싶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크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P제곱이랑 A세제곱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억 요 상황 생각하시면 32니까 32의 제곱하고 분의 A의 세제곱이 요게 8이거든? 8의 세제곱이에요. 요게 그럼 몇이나요? 2에 10개, 2가 10개 있죠? 여기가 2에 6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얘는 1이 안 돼요. 근데 얘는요? 8이죠? 4죠? 그러면 8의 제곱하고 4의 세제곱이니까 1되죠. 그러니까 얘가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상황이 될 거고 얘가 태양 질량보다 좀 작은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값이 실제로 지금 다시 한 번만 계산해 보시면 32의 제곱하고 분의 여기가 8이니까 8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2의 3승이야 3승. 죄송해요. 제가 2의 9승이었죠. 참. 요게 이제 2의 10개가 되니까 2분의 1이 된다. 그럼 이 2분의 1이 무슨 말이 돼요? 요게 되는 거지. 요게 2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질량은 2분의 1의 태양 질량쯤 가져가는 행성계에 존재하고 있는 녀석이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A가 외계행성계가 되는 거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체의 공전 속도는 기억이 니은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도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 계산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공전주기 32분의 여기는 A가 8일 때 요거 4분의 1 여기가 이제 4하고 8이니까 여기 2분의 1 될 거거든. 2분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배분 맞죠? 그 다음 외계행성계의 중심별 질량은 태양의 2배이다? 절반이죠. 그죠? 2분의 1이다 해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라 지금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R 대신에 원래 A로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R이나 A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넘기는 게 잘 안 되냐. 그죠? 자, 18번. 그림은 어느 해 4월 6일에 37도, 북위 37도 지역에서 관측한 태양과 별 ABC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BC의 저기는 각각 52도, 32도, 26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각각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여기가 52도인 거고요. 여기가 32도인 거고요. 그죠? 여기가 26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적경은 몰라요. 그죠? 그런데 4월 6일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가지고 일단은 뭘 찾을 수 있어요? 태양의 적경과 적위 데이터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왜냐면 이제 충분히 대충 3월 21일, 20일 이쯤이라고 치자고. 그럼 4월 6일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가 며칠 차이 날 거냐면 여기서 한 열흘, 6일 해서 대충 한 2주 정도 대충 한 2주 조금 넘게 차이 나요. 2주쯤 나야겠지. 2주쯤 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춘분점 기준으로 2주만큼 경과했다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춘분 기준으로 2주만큼 경과했으니까 대충 몇 H쯤 있을까? 1H쯤에 비슷하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요거 말 때 이해돼요? 그죠? 왜냐면은 2주 정도면은 우리 1개월이 1개월, 12개월 동안 360도를 도니까 요게 30도가 될 거고 30도의 절반이 15도잖아.
그죠? 15도가 되면은 우리가 적경 기준으로 1H가 15도쯤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태양의 위치가 아마 1H쯤 되지 않겠냐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고 저희가 지금 뭐가 안 그려져 있냐면 황도만 그려져 있고요. 실제로 움직임을 판단하려면은 청구의 적도를 그려야 되죠. 그럼 청구의 적도 그리려고 보니까 지금 춘분이 이미 지나간 상태죠. 그럼 춘분이 어디 있었을 거냐면 지금 여기가 동쪽이잖아. 동쪽 하늘이잖아. 그럼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 요 방향이 될 거고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봐서 영해치가 요 근처 어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적도가 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실제로 북이 37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각도가 몇 도면 되냐면 53도쯤 되면 되는 거지. 왜냐면 지평선과 청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도는 90-위도가 될 거거든. 됐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될 거다? 0H가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청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나란하게 선들을 그려보시면 여기서 26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 여기 32도 올라가면 여기, 여기서 52도 올라가면 여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직하게 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 그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선 그으시고 이렇게 선 그으면 이게 뭐가 돼요? 적경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적경은 C가 제일 크죠? 왜냐면 0H가 여기니까 이거보다 좀 큰 상태고 얘가 좀 더 크고 얘 좀 더 크고 그러니까 적경을 비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적경은 C 그 다음에 B 그 다음 뭐 A 순서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죠. 왜냐면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0H보다 이쪽에 있는 상태라서 뭐 20몇 H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0H가 조금 더 크다? 얘는 좀 느낌상 태양이랑 좀 더 비슷한 적경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지. 일단 되셨죠? 일단 상황 확인했어요. 1번. 다음날 태양의 적경은 감소한다. 적경은 무조건 증가해야죠. 그죠? 춘분날 넘어가는 거 아닌 이상 무조건 증가할 거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날 가장 먼저 남중하는 것은 B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이게 일주권, 이게 일주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누가 제일 남중 먼저 합니까? 그럼 얘가 제일 먼저 남중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사실 20 몇 H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를 봤을 때 이쪽으로서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인 건 맞잖아. 그지? 그럼 얘가 가장 적경이 20 몇인 거 제외하고 이쪽이 적경이 제일 작은 방향 쪽이잖아요. 그죠? 얘가 먼저 남중하겠지. 그 다음 C는 동짓날 새벽 5시에 관측할 수 있다. 요 문제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쌤 제가 저거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저였으면은 3번 일단 넘어갈 거예요. 생각보다 길거든. 자, 그 다음 이날 최대 고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되는 최대 고도 남중고도 얘기하는데 자, 지금 최대 고도라고 얘기한 이상 쎄하든 느껴야 돼요. 남중고도라고 안 물어보고 최대 고도라고 물어봤지. 그럼 봐봐. 여기서 남중고도 공식이 90-위도에다가 더하기 적경인데 지금 여기가 37도기 때문에 53도 더하기 적경이 될 건데 문제는 이 적경값이요. 몇을 넘어가면 37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90도 넘어가서 북쪽으로 넘어가죠. 맞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시면 예를 들어서 적도가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런 다음에 천정이 여기 잡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요 각도 차이가 몇 도냐면 37도인 거거든. 그러면 저기 값이 37도를 넘어가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주곡성이 될 거라서 주곡성이라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 이제 북쪽으로 넘어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쩡얼쩡 거리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상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최대 고도가 가장 높은 상황은 누굴까요? 그럼 여기 근처 언저리에 있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52도? 52도잖아요. 그럼 52도를 넣어버리면 이게 지금 몇 도 올라간 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53도 올라간 다음 52도가 더 올라간 거잖아. 그럼 이게 105도죠. 105도는 90을 빼게 되면 이게 이제 15도만큼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서 15도만큼 차이가 생겨서 몇 도가 된다? 75도. 그죠? 그런 다음에 32도짜리는 32를 넣으면은 더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6도는 이거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B가 제일 고도가 높아야 되니까 4번도 틀렸다. 그죠? 마지막 동쪽에서 황도와 지평선이 만나는 지점에 방위각은 여기죠. 여기 이 시각보다 한 시간호가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태양은 어떻게 가요? 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살짝만 지울까요? 봐봐. 태양이 지금 황도가 이렇게 있고 요게 지금 황도 상황이잖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점에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적도예요. 청구의 적도.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적도를 따라서 어쨌든 움직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1시간 정도 경과했어. 그럼 이렇게 움직였을 거잖아. 그럼 여기 있던 지점이 여기까지 이동을 하죠. 그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 있던 태양이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건데 이 동안에 사실은 황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적경 변화가 거의 없을 거예요. 황도 그대로 따라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1시간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따지는 거지.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있던 이 지점이 여기 전 근처였던 게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니까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동점이고 여기가 북쪽이잖아. 그지? 그럼 북쪽 기준으로 여기 도달하고 여기 도달하면은 여기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됐죠? 선생님 3번 안 하나요? 할 거예요. 할 건데 3번 같이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가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쿨하게 제끼면 돼요. 왜? 오지선다거든. 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이제 동짓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지는 건데 이 친구 방금 계산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0H 쪽이고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동짓날 새벽 5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냐를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C가요 태양보다 여기가 적경이 지금 1H쯤이라 가정하게 되면 얘가 뭐 이거보다 그러니까 20 몇 H라고 가정해봐요. 그죠? 그러면 동짓날 새벽 5시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닌 게 새벽 5시쯤 되면은 태양이 어디 있을 때냐면 이제 여기가 북, 동, 남, 서라고 치자. 그때 이게 적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시에 동지점에다 칠게요. 동지에 있다 치자. 그러면은 동지라 가정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동지점이 여기보다 지금 좀 더 적경이 저기가 마이너스 상황일 거고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플러스 상태가 될 거니까 요렇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빠져서 이렇게 넘어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어디 있어야 돼요? 태양이 여기쯤 어디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18H거든? 그러면은 18H고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 요 방향이잖아. 그럼 적경 증가해가지고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C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8H 기준으로도 C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더 지평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가 되니까 관찰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디 있어야 관찰이 돼요? 이 근처. 소위 12H 부근이나 요쯤에 있어야지 관찰이 가능은 하죠. 누구보다 작아야지. 얘가 뜨기도 전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도 안 뜬 거잖아. 왜냐면 적경이 커지면 나중에 뜨는 상태가 된다며. 그러니까 나중에 뜨는 거니까 아직 안 뜬 거지. 그지? 그래서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도 마찬가지로 오지선다라서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적도 따라 움직입니다까지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겁니다. 되셨죠? 19번. 맨날 나오던 그림이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밀도가 로1과 로2로 균일한 해수층의 수직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격과 평경, 지형유 평경을 이루고 있고 Z에서 Z''은 지형유 요속이 0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을 봤을 때 여기가 지형유 요속이 0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결국 여기랑 여기서 작용하게 되는 압력값은 동일하게 될 거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 여기서 로1으로 이만큼의 H값과 로2로 요만큼의 로1으로 요만큼의 H값, 로2로 요만큼의 H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지?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잘 안 하고 그거 쓰잖아요. 그죠? 알죠? 뭘로 해요? 연습해 볼까요? 뭐 워낙 자주 그리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저기는 그림들 할까? 요거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요 상황에다 치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가 뭐 지형 요속이 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형 요소가 0인 게 어차피 여기랑 눌러준 힘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을 거고, 그지? 그럼 여기 지형 요소 0이겠다. 그럼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가 로1이라고 치고 여기가 로2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공통된 지점이니까 의미 없고 여기 H1 여기 H2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 관계식 알고 있죠. 원래는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여기서 작용한 로즈 H 값하고 여기서 작용한 로즈 H 값이 같아야 되는데 요만큼의 로2랑 요거 더하기 요거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로1에다가 G에다가 H1 더하기 H2랑 로2에다가 G에다가 H2가 같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워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로1 대
로2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H2 대 H1 더하기 H2가 될 겁니다도 할 수 있고, 그지? 그리고 넘겨서 생각해 요거 넘겨 생각하면은 로1의 H1 이꼴 로2의 H2 빼기 H1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고 오늘 나 많이 힘든가 봐. 넘기시면은 나 왜 그랬지 방금? H2로 묶어야 되는 거죠. H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로2 빼기 로1이죠. 그래서 뭐도 되냐면 H1 대 H2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제 로2 빼기 로1 대 로1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볼 수 있는 거였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은 요거 두 개는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슬그머니 그냥 외우고 가시는 게 편하긴 하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북반구 쪽이고 지점 P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긴 어쨌든 지역류가 생길 건데 그럼 뭐 보고 생각하면 돼요? 얘 보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업 경도력이 이제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지역류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편 방향으로 전위력 작용할 거다. 북반구니까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럼 남에서 북으로 가게 될 거다. 북쪽으로 흐른다. 맞죠? 그 다음 지역류 속력은요. 지역류 속력 어떻게 계산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거죠. 지역류 속력이 어쨌든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G에다가 델타 X, 델타 Z 그러니까 소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에 해당하는 내용 과 EV, 오메가, 사인의 위도가 될 건데 결국에는 그럼 요 속력을 물어보는 상태가 될 거니까 뭐랑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얘 고정, 위도가 고정, 그죠? 왜냐면 동일한 위도 상황을 가정한 거니까. 그리고 G값 고정. 그러면 이 경사값과 얘가 비례할 건데 지금 무슨 상태가 돼요? 여기 길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가 몇 대면? 2대 3이잖아. 그죠? 그럼 속도가 여기가 2V, 여기 2V, 여기 3V. 그죠? 그러면은 2분의 3이니까 1.5다.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51.2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이비를 가지고 찾아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H1 대 H2니까 로2 빼기 로1이면 여기 빼기 요거죠. 그러면은 4 대 로1이 1024가 될 거고 0.2잖아요. 그러면은 2 대 512가 될 거니까 51.2m쯤 되겠네. 그죠? 끝났죠. 되셨죠? 아니면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24 곱하기 G는 그냥 뺄게요. 알겠죠? 여기다가 D 플러스 0.2와 1028 곱하기 D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가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뭐 그거나 그지? 그래서 51.2가 된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인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기동 A가 단열 하강하여 B로 변화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있던 공기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위 단열 압축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게 지금 여기가 압축이 되긴 했지만 여기 늘어난 상태라서 지금 압축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A 윗면 온도가 15도래요. 그죠? 그리고 A 내부 안정도가 조건부 불안정이래. 그럼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예요? 높이가 올라갈 때 기온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요거랑 이제 수분 단열 감율이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디 들어가는 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럼 기온 감율이 몇이랑 몇 사이야 되냐면 0.5도씨 per 100m에서 1도씨 per 100m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일 것 같고 그 상태에서 뭐 하강한 동안 공기 혼합도 없었대요. 일단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지는 뭐 일단 당장은 모르겠는데 당장 이제 저희가 B의 윗면 기온을 물어본 상태예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이거 1500이고 윗면 기온 여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00m가 돼야 되죠. 그러면 500m를 하강하게 될 거니까 자, 하강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분 단열 감율을 따라가지 않아요. 무조건 건조 단열 감율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건조 단열 감율을 따라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불포 상태니까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몇 도씨가 될 거다? 20도씨가 될 거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니은이 조금 처음에 딱 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온도가 몇일까요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얘를 T로 잡을게요. 그럼 T고요. 여기가 1200m가 될 거니까 여기가 지금 400m가 될 거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강을 시켰을 때 저희가 단열 감율을
따져서 가면은 건조 단열 감률 따라가야 되니까 800m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가 T 플러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기온 감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온 감률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A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300m를 올라가는 동안 T였던 게 15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300m 동안 T 빼기 15도씨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B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렇게 되는 거에 빼면 되는 건데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확정적으로 A의 안정도가 어쨌든 간에 요 녀석이 요게 T 플러스 15가 이제 기본적으로 100m 단위로 들어갔을 때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게 지금 3분의 1 빼기 5잖아요. 3분의 1 T 빼기 5. 그죠? 근데 요게 지금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여야 되냐? 0.5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0.5에서 1 사이가 되면 됩니다가 되는 거니까 5 넘기시면 6에다가 5.5가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은 16.5도씨보다는 T가 높고 18도씨보다는 온도가 낮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결국에는 될 수 있는 온도값이 될 건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요거랑 요거도 결국에는 지금 몇 미터 차이냐면 요게 지금 400m랑 1000m니까 600m 차이예요. 그죠? 그럼 600m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B의 기온 감률을 계산을 해보시면 T 플러스 8도에서 20을 빼가지고 요걸 300m 기준으로 300m 아니고 600m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이게 지금 100m 단위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면 요게 T 플러스 12죠. 그럼 6으로 나누게 되면 6분의 1T 빼기 여기가 12가 되니까 2도가 돼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몇 도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T가 이제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사실은 요거 있죠. 요 범위를 가져간대요. 요거가 요 범위를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1T 빼기 2라고 하는 녀석하고 비교해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3분의 1T가 봐봐. 3분의 1T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5를 더하니까 5.5에다가 이게 지금 6 사이가 되는 거고 절반 때리면 6분의 1T가 될 거니까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가 5.5를 절반 때리는 건 2.75쯤 될 거고 여기에서 지금 2를 빼는 거니까 0.75에서 1 사이가 돼요. 그죠? 요 감률이. 그런데 0.75에서 1 사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0.5에서 1 사이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가 지금 조금 애매해지냐면 기온 감률이 0.7에서 1 사이고 여기 0.5에서 1 사이니까 얘가 좀 더 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들기는 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 범위는 0.5에서 1 사이야. 여기 0.7, 1 사이야. 그럼 여기는 0.7에서 1 사이지만 요게 더 클 수 있는 거죠. 1에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도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냐면 살짝 귀류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세요.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B가 A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기온 감률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작아야 되는지 크는지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B가 A보다 작다가 맞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6분의 1T 빼기 2랑 3분의 1T 빼기 5랑 비교를 했을 때 어때야 돼요? 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넘겼다고 가정하면 6분의 1T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로 넘기시면은 3이 될 거고 그럼 T가 18도보다 높아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작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18도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요건 무조건 팩트예요. 그죠? T는 18도보다 낮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가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무슨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T값이 지금 18도보다 낮은 상태가 돼야 되니 T가 18도 높은 상황이 돼야 작다가 되니까 이 말은 안 된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죠? B가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더 감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알겠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거냐면 그냥 집어넣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17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여기 17도라고 칠게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돼요? 일단 들어봐요. 17도라고 쳐요. 17 더하기 8이죠. 그럼 여기 25도죠. 그럼 여기는 2도 떨어지는 거고 300m 동안 여기는 5도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절반 때리면 2.5도 되는 거죠. 누가 커요? B가 더 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됐다는 건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해지긴 하거든. 물론 절묘하게 이제 무슨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게 설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게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3분의 1t 빼기 5랑 이걸 6으로 나눈 6분의 1t 빼기 2랑 비교를 일단 해놓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더 클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클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얘가 크다고 가정해보자, 얘가 크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제 t가 18보다 온도가 높을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t가 18보다 온도가 낮은 상을 찾아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클 거다? B가 더 감률이 클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제가 A와 B의 내부 공기에 작용하는 연직 기압 경도력인데요. 연직 기압 경도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문제 상황을 다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력학 평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뭘 생각할 수 있더라? 그쵸? 뭐냐면은 이제 수평 기압 경도력이든 연직 기압 경도력은 어쨌든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건 연직 기압 경도력이 평형이 된다는 거죠. 연직 기압 경도력이 뭐랑 같더라? 이렇게 돼 있는 공기 덩어리 기준으로 보면은 연직 기압 경도력과 중력이 같은 힘을 이루게 되더라 라고 하니까 이게 mg죠. 그럼 결국에 뭐가 될 거냐면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했으니 두 개의 질량은 바뀌지 않았을 거거든. 그지? 그럼 질량이 바뀌지 않았으니 이거는 그냥 공기 덩어리의 질량을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때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기억대 이것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니은만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실제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감귤이 누가 클지를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걸로 하고요. 저희 이번 고평이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잘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능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잘 분석하시고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저희 그럼 다음 해설 강의 10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